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순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이 계실까봐 용기를 내봅니다. 제가 27살에 결혼해서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서 딸 하나 키우며 살아왔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제겐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남편도 괜찮은 사람 만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나 봐요. 딸 이름은 현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어요. 분식집이 바빠서 늘 혼자 있게 했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현정이가 엄마 나중에 꼭 갚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 보내주고 정말 효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도 신랑이 괜찮은 사람 같았고요. 직장도 다니고 예의도 바르고 처음엔 정말 좋은 사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로는 좀 달라졌어요. 용돈도 안 보내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명절에도 잘 안 오더라고요. 사위가 그러는 것 같다 싶어서 섭섭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쁘겠거니 했어요. 가끔 전화해서 돈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라든지 애 낳으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든지 그럴 때마다 1,000만 원, 2천만 원씩 보내줬어요. 내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현정이가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요. 그렇게 5년 동안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손자도 태어났다는 소식만 들었지 사진 한 장 보내주지도 않고 보고 싶어서 찾아가겠다고 하면 바빠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5년 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분식집 일만 하고 TV나 보고 가끔 손님들이 딸은 뭐 하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이었어요. 갑자기 현정이가 남편하고 손자하고 같이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5년 만에 보는 손자가 얼마나 예쁜지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현정이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고 사위도 어머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죄송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며칠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역시 내 딸이구나 싶었죠.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밥 먹고 있는데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요즘 뉴스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어머니, 요즘 실버타운 사업이 대박이래요.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고령화 사회니까 앞으로 전망도 좋고 우리 동네 바로 옆에도 하나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다더라고요. 그때 현정이가 끼어들었어요. 평소에 투자나 돈 얘기를 별로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좀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리 짜고 온 거였나 봐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분식집 그만하고 편하게 쉬세요. 우리가 투자 관리하고 매달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게요. 200만 원씩. 어때요? 20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의 거의 4배였어요. 분식집 하루 벌어서 2만 원, 3만 원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전 재산을 맡겨야 한다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혹시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투자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위가 더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이미 다 계획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연기였나 봐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거짓말 해봤어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원금은 당연히 보장하고 수익까지 확실히 드릴게요. 저희가 책임집니다. 현정이도 거들었어요. 엄마가 저희를 못 믿어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다 하신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게다가 5년 만에 온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일주일 뒤에 결정했어요. 분식집을 팔고 적금까지 모두 해약하기로. 사실 그때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하지만 내 딸이 그렇게 확신하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분식집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정말 떨렸어요. 부동산 중개사가 정말 팔겠냐고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제가 너무 망설이는 게 보였나 봐요. 돈을 다 정리하고 나서 현정이가 실버타운 현장을 한번 보러 가자고 했어요. 내 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직 기초공사도 제대로 안 끝난 상태더라고요. 철근이며 시멘트며 어수선하게 널려 있고 이게 정말 실버타운이 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때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1년 안에 완공될 수 있어요? 다른 투자자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정이와 사위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투자자들이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얘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이미 돈은 다 넣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도 투자하신 거니까 현장 일 도우셔야죠. 다른 투자자들도 다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엄마만 빼고요. 그렇게 새벽 5시부터 밤 8시까지 67세 나이에 청소하고 공사 인부들 밥 해주고 자재 정리하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40년간 분식집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 공사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투자금 회수하려면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고. 마치 제가 투자자가 아니라 공사판 막일꾼 취급을 받았어요. 현정아, 엄마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가면 안 될까? 라면이라도 사 먹을 돈 좀. 며칠째 굶고 있어. 8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실버타운이 완공됐어요. 정말 멋지게 지어졌더라고요. 내가 투자한 돈과 내 손으로 지은 건물.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싶었죠. 입주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수익이 나더라고요. 와, 정말 대박이구나. 이제 약속한 대로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완공되고 한 달 후에 현정이와 사위를 불렀어요. 이제 약속한 용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데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마치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현정아, 이제 내 용돈 좀 받을 수 있지? 8개월 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200만 원까지는 안 바라더라도 생활비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사위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듯이 너무 차분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초기 투자금 회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엄마, 사실은 엄마 투자금은 이미 다 공사비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돈 1억 2천만 원이 다 들어갔다고. 그럼 지금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은 뭐가 되는 거지? 뭔 소리야? 내 돈이 1억이 넘는데.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게 다 없어졌다고? 현정이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지금 실버타운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제 공사도 끝났으니까 집에 가 계세요. 뭐라고? 여기에 투자하느라 내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집에 가라니. 그렇게 쫓겨나듯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국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고시원 방이 2평도 안 돼요. 화장실도 공동이고 40년 동안 내 집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현정이한테 전화하면 지금 바빠요. 하고 바로 끊어버려요. 사위는 아예 번호를 바꿨고 손자 목소리라도 한 번 듣고 싶어서 연락해 보려고 했는데 번호를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실버타운 근처를 지나가곤 해요. 내 돈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현정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40년을 일해서 딸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런 보답을 받는 건가? 지금은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루에 4시간씩 일해서 월급이 60만 원. 고시원비 35만 원 내고 나면 25만 원으로 생활해야 해요. 하루에 5천 원씩. 정말 빡빡해요. 가끔 길에서 실버타운 광고를 보면 소름이 돋아요. 안전한 투자, 확실한 수익. 이런 말들이 다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매일 후회해요. 분식집이라도 안 팔았으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내 일터가 있었을 텐데. 왜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아무리 내 딸이라도 전 재산을 한 번에 맡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투자 서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봤어요. 현정이가 복잡하니까 엄마는 서명만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함정이었나 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자식이라도 전 재산을 한 번에 맡기지는 마세요. 투자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꼼꼼히 보시고 법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너무 달콤한 제안은 의심해 보세요. 월 200만 원씩 준다는 말에 혹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벌이는 없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저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매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67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늦었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현정이가 잘못을 깨닫고 연락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투자할 때 정말 신중하세요. 그리고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약서는 제대로 쓰시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